여러분, 금값이 5,000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 다들 보셨죠?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고민하실 때 월가의 큰손들은 오히려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금값 폭등의 진짜 이유와 트럼프가 이 상황을 방관하는 숨겨진 의도,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지금 글로벌 통화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1월 21일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은 더 이상 단순한 안전자산이 아니다.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베팅 수단이 됐다. 작년까지는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오르고 평화로우면 내리는 전통적인 패턴이었죠. 그런데 2026년 들어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금을 사는 이유는 위험 회피가 아닙니다. 달러의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즉, 금이 더 이상 방어 자산이 아니라 공격적 투자 수단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레이 달리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창업자가 최근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부채가 통제 불능 수준에 도달했다.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 그는 2025년 출간한 저서에서 부채 죽음의 나선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병목이란 쉽게 말해 전체 흐름에서 가장 막히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가 막히면 전체 차량이 멈추는 것처럼요. 이전에는 병목이 실물 금 공급에 있었습니다. 광산에서 캐내는 양이 제한적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병목은 달러 신뢰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38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월 7일 기준 38조 4,300억 달러입니다. 이자만 2025 회계연도 기준 9,700억 달러, 사실상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미국 국방비 8천억 달러보다 많아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달러를 믿고 미국 국채를 계속 사는 진영입니다. 둘째, 달러 가치 하락을 예상하고 금으로 갈아타는 진영입니다. 지금 금값 폭등은 두 번째 진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흐름이 추측이 아니라 현실로 확인된 상징적 사건이 올해 1월에 발생했습니다. 1월 26일,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월 28일에는 5,608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년 전 2,159달러였으니 12개월 만에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현재는 5,100달러에서 5,200달러 사이에서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2025년 14개월 연속 매입으로 총 27톤을 추가했습니다. 12월에만 0.9톤을 더 샀습니다. 공식 보유량은 2,306톤인데 블룸버그는 실제로는 5,000톤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의미는 명확합니다. 중앙은행조차 달러 일변도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겁니다. 이제 왜 금값이 폭등하면서 동시에 트럼프가 이를 방관하는지 구조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서로 대체제가 아니라 같은 게임의 다른 전선에 서 있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입니다. 38조 달러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둘째, 중앙은행들입니다.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 금을 사재기합니다. 셋째, 개인 투자자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고점에 물릴 수 있습니다. 각각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다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금 재평가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가 쥐고 있는 카드는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바로 금 재평가입니다. 미국 부채가 38조 달러입니다. 이자만 연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갚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금 8,133톤입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 장부에는 이 금이 온스당 42.22달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73년 가격 그대로입니다. 시장 가격 5,100달러와 비교하면 120배 차이입니다. 장부가는 110억 달러인데 시장가로 환산하면 1조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만약 이 금을 시장가로 재평가하면 장부상 자산이 순식간에 1조 달러 이상 늘어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창고에 50년 전에 산 그림이 있는데 장부에는 10만 원으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1억에 팔립니다. 장부를 고쳤으면 자산이 1,000배 늘어나는 거죠.
빚이 있어도 자산이 늘어나니까 신용등급이 유지됩니다. 이게 트럼프가 금값 상승을 방관하는 이유입니다. 금값이 오를수록 미국의 잠재 자산이 커지니까요. 역사적 선례도 있습니다. 1934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준비법을 통과시켜 금값을 온스당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69% 올렸습니다. 그렇게 대공황을 탈출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현 재무장관은 2025년 3월 올인 팟캐스트에서 미국 자산을 현금화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 재평가는 아직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포트녹스 금 보유량 실사를 요구하고 있고 트럼프는 포트녹스 방문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반드시 짚고 가셔야 할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 재평가는 사실상 달러 가치 절하를 공식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라는 점은 함께 보셔야 합니다. 8,133톤은 2위 독일 3,350톤의 2.4배입니다. 재평가를 하든 안 하든 금값 상승 자체가 미국에게는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음은 중국의 금 사재기 전략입니다. 중국이 쥐고 있는 카드는 달러 의존도 탈피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달러 자산의 위험성을 체감했습니다. 미국이 언제든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러시아가 당한 것처럼요. 그래서 중국은 조용히 금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월급을 전부 한 은행에 넣어뒀는데 그 은행이 갑자기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면요? 일부는 금고에 현금으로 빼놓는 게 안전하겠죠. 중국에게 금은 그런 역할입니다. 달러가 막혀도 쓸 수 있는 비상금입니다. 공식 보유량은 2,306톤으로 세계 6위입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등은 실제로는 5,000톤 이상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4년, 2025년 연속으로 순매입을 기록했고 2025년에는 14개월 연속 매입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만 반드시 짚고 가셔야 할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은 유동성이 낮습니다. 급할 때 바로 달러처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금 매입이 지속되는 한 금값 하방은 지지된다는 점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꾸준히 사주니까요. 다음은 한국의 금 보유 현실입니다. 한국이 마주한 문제는 외환 보유액 대비 금 비중 최하위입니다.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04.4톤입니다. 세계 39위입니다. 작년 38위에서 한 계단 더 밀렸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세계 9위인데 금 비중은 최하위권이에요. 일본 846톤, 대만 424톤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월급은 많이 버는데 비상금은 없는 상태예요. 달러가 흔들리면 한국 원화도 같이 흔들립니다. 금이 없으니 방어할 수단이 부족한 거죠. 세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11년 이후 13년째 금을 한 톤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1월 30일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39원대로 불안정한데도 말입니다. 다만 2025년 10월에 한국은행이 중기적 금 매입 검토를 공식 언급한 것은 긍정적 신호입니다. 다만 반드시 짚고 가셔야 할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고점에서 금을 사면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왜 쌀 때 안 사고 비쌀 때 사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해서는 금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포트폴리오에 금을 편입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의 함정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고점 추격 매수입니다. 금값이 1년 만에 2배 올랐습니다. 1월 28일에는 사상 최고가인 5,608달러까지 갔습니다. 지금 사면 상투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금 현물은 환율, 수입 마진, 세금 등으로 인해 국제 금값보다 상당한 프리미엄이 존재합니다. 1월 28일 기준 국내 금값은 온스당 775만 원을 넘었는데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국제가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게는 KRX 금시장이나 금 ETF 활용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할 때 갭 투자로 뛰어드는 것과 비슷해요.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로 고점에 들어갔다가 조정이 오면 물려버립니다. 골드만삭스 전망치가 5,400달러입니다. 이미 그 가격을 넘어서 5,600달러까지 갔다가 조정 중이니 상승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HSBC도 1월 7일 보고서에서
상반기 차익 실현 매물로 일시 조정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반드시 짚고 가셔야 할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은 배당도 이자도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수익이 제로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를 금으로 보유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점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 올인은 위험합니다. 분할 매수가 답입니다. 여기서 월가가 보는 건 가격 자체가 아니라 박자입니다. 금 시장은 특히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두 가지 그림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나리오 1은 달러 약세 가속 국면입니다. 트럼프가 금 재평가 카드를 꺼내거나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면 금값은 6,000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월 28일 연준 회의에서는 금리를 3.5%에서 3.75%로 유지했습니다. 시장은 2016년 내 1회에서 3회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가속되면 금값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시나리오 이는 차익 실현 조정 국면입니다. 금값이 단기 급등했으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HSBC는 상반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경우 4,500달러에서 4,800달러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가 진입 타이밍입니다. 중요한 점은 조정이 곧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 고르기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시나리오 1과 2 사이에 있습니다. 너무 낙관도, 너무 비관도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면서 따라가야 할까요? 체크포인트는 딱 5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미국 재무부 발언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자산 현금화를 다시 언급하거나 금 재평가를 직접 언급하면 강력한 신호입니다. 둘째, 연준 금리 정책입니다. 현재는 금리 인하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하가 재개되면 금값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셋째, 중국 인민은행 매입 동향입니다. 14개월 연속 매입 중입니다. 계속 사면 하방이 지지됩니다. 매도로 돌아서면 경고 신호입니다. 넷째, 국내 프리미엄 수준입니다.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높을 때는 대기하세요. 프리미엄이 5% 이하로 좁혀지면 진입을 고려하세요. 다섯째, 달러 인덱스입니다. 1월 30일 현재 달러 인덱스가 96.17로 이미 100 아래입니다. 12개월 동안 약 11% 하락했습니다.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 금값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예측이 아니라 참고용 범위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나리오 1 범위는 온스당 5,500달러에서 6,400달러입니다. 시나리오 2 범위는 온스당 4,500달러에서 5,000달러 조정 후 재상승입니다. 월가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금은 공포를 먹고 자란다. 하지만 탐욕에 물린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금 재평가라는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금값이 오를수록 미국 자산이 늘어나니 방관하는 겁니다. 중국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 14개월 연속 금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외환 보유액 대비 금 비중이 최하위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고점 추격이라는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금을 사야 할까요? 답은 분할 매수로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이내로 KRX 금시장이나 금 ETF를 통해서입니다. 올인은 금물입니다. 고점에서 뛰어들면 물립니다. 금 투자 방법이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참여해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 스나이퍼였습니다.